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여지가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단속 강화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등으로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고 미국 정착 탈북 난민도 해마다 1명에서 2명에 그치는 등 크게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탈북민들에게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미국이 탈북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난민들의 미국 정착은 미국이 상징하는 다양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also help improv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nd help press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issues more in their negotiations and not just focus on weapons and weapons proliferation issues.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예로 들며 미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as passed unanimously year after, whenever it's been up for, every year it's been up for renewal, every 4 years it passes unanimously. So the Congress has been united, Democrats and Republicans, just saying, yeah, we need to do more. This is why we need to do more to help resettle refugees.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미국에 잘 정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난민 정착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관여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that I would do as the U.S. government would be to engage NGOs with a presence in areas where there are North Korean refugees, engage NGOs to distribute information about America to these refugees. 전문가들은 현재 탈북민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북송 위험에 처해 있거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이 조속히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중국 협력 요청과 미국 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늘고 외화벌이 압박이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 외교관과 특수기관 인력의 한국 망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직 북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북한 외교관들 외에도 특수기관 소속 10여 명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1997년 한국에 망명해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동수 박사는 최근 연이은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에 대해 북한의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망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박사는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 이어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가족이 한국에 망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고위 간부들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처형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그 앞날이 정말 어둡고 하니까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연이어 이제 정치적 망명을 결심하는 것 같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 간부들 처형이 많습니다. 이유는 북한 정권은 이민을 위한 시책을 펼치는데 간부들이 이거 다 지금 태만하고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오늘날 굶어 죽게 되고 일단 그 간부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간부들 처형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김 전 위원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자 북한 정권이 해외 공간에 극심한 외화벌이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외교 공관들이 불법 외화벌이 창구가 돼 있으며 북한 정권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외교관들과 특수기관 인력들이 탈북을 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장사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동에서 무기 거래, 마약 팔고, 지금은 대북 제재 강화로서 어디서든 뭐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는커녕 지금 잘못하면 추방되게 됐으니까 빈손으로 들어가면 자기 앞날이라는 게 뭐 완전히 막히니까. 김 전 의원은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층들 중에는 특수기관 인사들이 많다면서 지난 4, 5년 사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 외교 여권 소지 고위 인사들 10명 정도가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탈북민으로 한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의원 등 망명 인사들의 사례나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들에 대한 정보도 탈북 결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북 외교관들도 이거 탈북 외교관에 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4년 만에 국회의원 됐다는 건 이건 뭐 진짜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만큼 진짜 이게 자유로운 나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해외에 있는 공간 지금 현재 있는 외교관들한테도 많이 그 영향을 줬을 거고. 김 전 위원은 북한 정권이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과시와 미국에 대한 강대강 정책,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의식이 많이 깨인 간부들과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적다면서 코로나 여파가 지나가면 주민들의 탈북과 해외 파견 일꾼들의 망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국들의 역량 강화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과 미사일 확산 방지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미화 4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이번 지원은 북한의 WMD 확산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는 협력국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무부는 총 8개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당 최대 7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단체들은 오는 3월 25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해킹과 자금 세탁 등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잇따라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참여 확대와 함께 대중국 공조 정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에서 지속적인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일본의 노부오 키시 방위상,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과 차례로 통화를 하면서 미한일 삼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영내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와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참여 확대와 함께 대중국 공조 정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특히 커트 캠벨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최근 실무 인선 등은 한일 관계에 매우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중국,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going to be, very qualified Asia hands who will understand the history issu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very well. And they don't want that to get in the way of their common focus on China and on North Korea.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일 간 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가 체결되고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배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우려에 따른 미국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관측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한일 정보 공유 협정 파기 움직임이 일자 위안부 합의 타결 뒤에는 미국의 정부 관리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전직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도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적극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긴장 완화를 매우 기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all I can do is assure you that the U.S. would like to see a reduction in tensions between Seoul and Tokyo.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체결 배경과 마찬가지로 양국을 모두 방해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 갈등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사거리 확장으로 유엔군 후방기지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억제는 미국의 필수적인 국익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29일 미국의 연구단체인 테네시 국제문제협의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적대 행위를 억제하는 건 미국의 필수적인 국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영내 평화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민주주의 등 여러 가치에서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관계 개선 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를 다시 활성화하는 게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지난 2019년 진행한 탈북민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또다시 비밀 등급으로 분류해 3년 연속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통일부는 29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면서 일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외엔 보고서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과 18년에 이어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가 될 수 있고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새 센터장이 취임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비공개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등 한국 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VOA에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북한인권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